자, 34페이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봤잖아요. 이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시키거나 에너지가 빠져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보통 공급시키는 거를 가열하는, 보통 이제 가열하는 걸 말해요. 가열해서 열을 공급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보통 열의 형태로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열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자, 에너지가 흡수되면 내 입장에서 에너지를 흡수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가열시키는 거야. 그래서 가열시키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조건이에요. 발열 반응이라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내뱉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는 거. 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면서 단단하게 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 조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주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조건이 되겠고, 이거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자, 주변의 입장에서 내가 주변의 에너지를 가져가요. 흡열로. 그러면은 주변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지? 내가 열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주변의 입장에서는 열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떨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발열이니까 내가 열을 방출시켜. 그러면 주변의 입장에서는 열을 받는 거니까 주변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 온도는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큰 주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화학 반응에서는 항상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알겠죠? 자, 첫 번째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란 건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하세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방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줄에 화살표 옆에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 여기다 밑줄 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화살표 방향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온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발열 반응이 그러니까 발열 반응 말 그대로 열이 발생하는 반응, 따뜻해지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그냥 다 밑줄 하세요. 연소 반응, 산염기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호흡,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반응, 산과 금속의 반응. 요거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지만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학교 가서 시험 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이 뭐니? 불을 가열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가열시킬 때 산소와 만나는 게 연소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열과 빛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죠. 산염기 반응은요, 우리 아직 배우진 않지만요, 오늘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라 그냥 참고 마시고, 산이라는 성질과 염기라는 성질이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 만났어. 그러면은 뭔가가 약간 성질이 다른 애들끼리 만났으니까 다툼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열 같은 게 생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건 우리 배우진 않지만요, 열이 발생하는구나,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이 녹쓰는 반응. 자, 금속과 뭐가 만나는 거죠? 산소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의 발열 반응들의 대부분이 산소와 만나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금속과 산소가 만나는 녹쓰는 반응도 산소의 작용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산과 금속의 반응. 우리 산에다가 염산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기체가 발생하면서 보글보글 끓거든요. 이때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흡에다가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발열 반응의 예 중에 호흡이 있는데, 반대로 흡열 반응의 예 중에는 광합성이 있어요. 요거 두 개만 잘 구분해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발열 반응은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에는 이제 광합성이 있는데요. 제가 광합성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학년 때 배웠는데 광합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게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 반응물이 뭘까? 기억나니? 안 날 거야, 그치? 자,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만나가지고요. 빛으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 빛 에너지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지? 영양소를 만드는 게 광합성이잖아요, 그죠? 빛으로 영양소를 합성하는 거죠. 광합성. 그래서 포도당과 뭐 다른 영양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었잖아요, 그지?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야. 그런데 호흡이란 건 뭐였니? 호흡은 세포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 호흡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거꾸로 돌리는 작용이잖아, 그치?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가, 식물이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호흡이었잖아요. 이때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했죠.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시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호흡이 되겠고요.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야. 이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발열 반응들은 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소라든지 녹슨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산소와 만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만나는 것들은 발열 반응이 좀 많겠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산화칼슘과 물이 만났을 때 열이 생긴다. 그리고 산염기가 만났을 때 성질이 다르니까 열이 발생한다. 산과 금속이 만났을 때 열이 발생한다. 이 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산 플러스 금속, 그 다음에 산 플러스 염기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되겠고요. 그 전에 미안해요. 그 위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를 보면 연소 반응. 연소는 가열했을 때 뭔가가 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과 빛이 방출된다. 산염기 반응은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기 온도를 재보면 온도가 실제로 올라가요. 그리고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거 우리는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요. 산화칼슘이란 것과 물이 반응할 때 산화칼슘에 뭐가 있을까? 산화라는 게 산소잖아. CaO2거든요. 산화칼슘, 그치? 산화칼슘, CaO. 얘와 물이 반응하는 건데요. 여기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와 관련된 애들은 발열 반응이 많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때는 한번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산화칼슘, 산소가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산화칼슘이라는 애를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뿌렸어. 그러면은 이제 열이 발생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열 반응 볼게요.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열이 발열 반응의 활용 볼게요. 그래서 난방 및 음식 조리 이제 연소를 통해 가지고 열과 빛이 나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 있죠. 열이 나니까, 그치? 자, 손난로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또 예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손난로야. 그러면 반대되는 흡열 반응도 있겠죠. 뒤에 가면 손냉장고라는 거를 이제 실험에서 볼 거예요. 손냉장고. 자, 그래서 손난로는 잘 알죠? 손난로 철가루 들어있거든요. 그 부직포 같은 데다 흔들면은 따뜻해지잖아. 그 원리가 안에 철가루예요. 철가루가 여기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부직포에. 그 미세한 구멍으로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흔들면은 산소와 철이 만나서 뭐가 되니? 소야, 뭐가 되니? 산소와 철이 만나면? 알잖아. 산화철, 그죠? 일종의 녹슨은 산화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도 산화철이 돼요. 그러면서 녹이 슬면서 뭐가 발생한다? 산소가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난로를 쓰는 게 이렇게 흔들어서 쓰잖아요. 그치? 산소와 잘 만나라. 그리고 발열컵이라는 게 있어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했을 때 이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운다 되는데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게 하나 봐요. 그리고 염화칼슘 제설제는요. 우리 이제 겨울에 눈 얼지 말라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염화칼슘이라고 해가지고 흰색 가루를 뿌리는데 요때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열이 발생하면서 얼음이 오는 거를 얼음이 오는 걸 방지해주겠죠. 녹이니까, 그치? 그래서 염화칼슘 제설제에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건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혼합물에서 소금물의 혼합물은 어느 점이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점이 항상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점을 낮춰주고 그다음 두 번째 염화칼슘과 물이 만나서 열이 발생해서 눈을 계속해서 녹이기 때문에 이제 얼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였죠. 그래서 염화칼슘 제소제도 꼭 기억해 두시고 밑줄에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흡열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살표가 주변에서 삼각 플러스 쪽으로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치?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밑에 있는 화살표 옆에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 흡열 반응이 예로는 다 밑줄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합성. 광합성은 동그라미 쳐놓고요. 중요하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그리고 소금과 물의 반응, 그 다음에 물의 전기 분해,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이 있는데요. 주로 분해와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은 뒤에서 이제 실험에서 볼 텐데요. 수산화 발효에다가 염화 암모늄을 섞으면요. 얘가 바로 차가워져가지고 주변 온도를 낮춰서 얼려버려. 참고해 주시고 뒤에서 실험을 볼게요. 광합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돼 있죠. 탄산수소 나트륨은 얘가 우리 빵 만들 때 쓰는 베이킹 소다를 말하는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가 분해가 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를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분해될 때는 내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야. 그리고 소금과 물의 반응,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는 것도요. 흡열 반응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흡열 반응은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열을 한번 시켜보세요. 머릿속에서. 물에다가 소금을 타는데 온도를 계속해서 높여. 그러면 소금이 더 많이 녹지. 그치? 에너지가 필요로 하니까. 네, 그런 조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를 계속해서 높였을 때 더 많이 녹는 조건. 이게 이제 흡열 반응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의 전기 분해 보시면요.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어떻게 하니? 고온에 열을 주거나 아니면 전기라는 에너지를 주잖아요. 종기업은 열을 공급시켜서 얘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물이 흡수해서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물이 가지고 있는 H2O가 이 서로 간에 입자 간에 인력을 끊어줘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소와 산소로 에너지를 끊어서 에너지 가지고 얘가 인력을 끊고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는 거죠. 그죠? 분해가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물이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도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손 냉장고를 만들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다 밑줄에 놓으시고 어쩔 수 없이 요 단어는 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이제 예를 보면요.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을 섞으면 이제 열엔지를 흡수해서 냉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합성 말씀드렸었고요. 탄산수 나트륨 우리 빵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에너지 우리가 빵 만들 때 오븐에다가 가열을 시키잖아요. 그치? 가열을 시켜서 분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시켜서 뭔가가 분해된다. 이러면은 보통은 분해되거나 더 많이 녹는다. 이러면은 흡열 반응이 되겠어요. 자, 흡열 반응의 활용은요. 냉찜질팩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해서 냉찜질팩 혹은 손 냉장고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에 1, 2, 3, 4 풀어보고요. 뒤에 있는 실험까지만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해볼게요.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한다. 항상 방출되거나 흡수되거나 출입을 하고요. 2번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거꾸로 됐네. X.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방출시키니까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고 되겠죠. 1번에 OXX, 2번에 금속이 녹슬는 건 산소와 만나는 거니까 발열. 사람이 호흡을 한다. 호흡이라는 거는 발열이었죠. 네,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네, 잘 모르겠으면 물에 소금을 넣고 가열을 시켜봐. 그럼 더 많이 녹지. 그러면은 흡열인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뭔가 분해와 관련된 거 흡열이라고 그랬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혼합. 이것도 이제 혼합이에요. 이거는 뭐 잘 모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우리가. 염산과 수산화트륨, 산과 염기거든요. 그러면은 네, 발열,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발발 흡흡흡 발발 흡흡흡발 발발 흡흡흡발. 자, 3번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은요 흡열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빛에너지를 흡수함으로 광합성은 흡열 반응. 4번 휴대용 손난로는요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는 발열 반응 되겠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되겠고요. 2번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하는 냉찜질팩은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이해가 되겠고요. 주변 온도를 낮춘다 그랬죠.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다. 눈이 온 뒤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눈이 오는 걸 방지한다 그랬죠. 네,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출함으로 눈이 빨리 녹는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해두시고 나중에 찬찬히 외우셔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확인과 에너지 출입을 활용하는 장치 한번 볼 건데요. 여기까지만 볼게. 빠르게 볼게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발열 반응에 대한 거,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 산과 금속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이게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2번,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자,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만났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삼각 플라스틱 밑에 나무판이 있잖아요. 나무 도마. 나무판이 얘네가 반응을 하면요. 딱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주변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물이 얼어가지고요. 나무판이 붙어. 그래서 흡열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실험실에서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갔으므로 주변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2번 온도계의 눈금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되겠죠?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집에서 꼭 풀어보세요. 다음 주 확인할 거야. 자, 오른쪽에 손난로와 손냉장고가 있는데 손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서 발열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직포를 사용하는 까닭인데 부직포는 미세한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드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라고 이제 부직포를 사용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손냉장고 보시면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들었는데 얘를 이제 만나게 딱 섞어주면요. 온도가 내려가면서 냉찜질팩이나 손냉장고라는 걸 만들 수 있대요. 자, 1번.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해서 에너지가 방출, 그러니까 발열 반응되겠고요. 손냉장고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해서 에너지를 흡수하죠.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손냉장고, 냉찜질팩이 되겠죠.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38페이지부터 이제 단원 마무리 평가까지 쭉 한번 풀어볼 거예요. 숙제는 단원 마무리만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시작은 여기 38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은 가장 3학년에서 어려운 건데 잘 우리 뭐 좀 힘들었겠지만 뭐 정리는 잘 한 것 같고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화학 변화에서의 에너지 변화 방금 했던 거를 한번 볼 건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로.